자, 수업 들어갈게요. 자, 297페이지 봅시다. 분할. 자, 여러분, 이 분할은, 이 분할하고 합병 이런 부분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분할할 때요. 청량해요? 청량 안 해요? 청량하지요? 청량합니다. 자, 그럼 거기 보고 청량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네 가지 사유 나오지요. 나오잖아. 근데 2번, 3번, 4번 있지요. 이거는 분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임의적 분할을 하지요. 자, 무슨 분할? 임의적 분할을 합니다. 자, 2번, 3번, 4번은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분할을 한다? 임의적 분할을 하지요. 임의적 분할입니다.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2번.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30년 전에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쯤 돼가요.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요. 전국 돌아다니다가 세종의 땅을 보니까요. 뭔가 성견지명이 있어가 어떻게 돼요? 세종의 그 농촌 지역의 한 필지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의 면적을 내가 사놨어요. 사놓고 지금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 10,000필지를요. 지금 팔려고 하면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왜? 땅덩이가 지나치 크잖아요. 그럴 때는 뭡니까? 내가 뭐해서 분할해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자, 누구 자유? 본인 자유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볼게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막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가 있고, 여기 어떻게 돼요? 답이 있어요. 요 답이 한 필지입니다. 답이 몇 필지다? 한 필지예요. 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요. 저수지에 물이 넘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국어가 형성됐어요. 근데 비가 그치더라도요. 계속 이게 국어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걸 한 필지 두기 좀 곤란하잖아요. 요때는 뭡니까?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요거 따로따로 막을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분할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예요. 자, 3번 한번 봐요. 4번 한번 봐요.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를 받았죠. 포함됐으니까 뭡니까?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죠. 자,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예요. 1번이 예외입니다. 1번이 의무적 분할이에요. 자, 1번이 무슨 분할? 의무적 분할 예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 임야가 있죠. 임야가 있는데 요걸 개간했어요. 개간해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뭐가 다르게 됐다? 용도가 다르게 됐죠. 자, 여기에 무슨 분할이다? 의무적 분할입니다. 반드시 분할해야 돼요.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위반해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의무적 분할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에 있죠. 3번에 마지막 줄 거예요. 의무적 분할일 때는 뭐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같이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할의 서류 이런 거 넣어줘야 되고. 4번 한번, 맨 밑에 4번. 이거 아까 했죠? 분할하는 서류를 이미 소관청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의 확인이에요? 소관청이 확인이에요? 지적 소관청이 확인 후 서류 자체를 가름할 수 있다 돼 있죠. 됐고, 또 뒤로 넘겨봐요. 자, 5번에 1번. 분할할 때는 청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 자, 합병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합병은 청량을 해요? 청량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봐요. A 토지가 50이고 B 토지가 70이에요. 요걸 B 토지로 합병하지요. 그러면 양필지에 공통되는 경계를 지우고 B 얼마예요? 120이지요. 이해됩니까?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합병 요건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합병 요건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각 필지에 뭐가 같아야 된다? 지목이 같아야 된다 했죠.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봐요. 그 밑에 거. 지목 같아야 된다.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봤어요?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데 이거 그림만 쉬워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칠판 한번 봐요. 자, 여기 봐요. 자, 여러분
A 토지가 여기 되고 B 토지가 답이면 이걸 B 토지를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지목이 다르잖아요. 합병 안 됩니다. 그럼 지목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되지요.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자, 지목이 같아야 되고. 근데요, 단서가 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임야가 있고, 여기에 임야가 있어요. 자, 임야가 있고, 요걸 개간을 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이게 합병이 돼야 안 돼. A 토지, B 토지. 소유자 갑이고. 합병돼야 안 돼요? 합병되지요? 둘 다 뭐 같다? 소유자 같다, 지목 같고 합병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요. 요걸 개간해서 답으로 만들었죠. 그럼 요거 봐요.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죠. 자, 뭐가 다르게 됐다? 용도 다르게 됐죠. 자, 의무적 분할이죠. 그 의무적 분할 있을 때는 이걸 통째로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합병이 안 돼요. 이거 통째로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합병이 안 돼요. 의무적 분할 할 때는. 근데 굳이 합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봐요. 굳이 합병하려면. 요 부분은 지목 같아요, 달라요? 지목 같지요? 그래서 요거 합병 신청과 동시에 요거 뭐라? 분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합병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읽어볼게요. 봐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분할 대상에는 합병할 수 없다 되어 있죠. 통째로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다만 합병 신청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걸 통째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굳이 합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합병 신청과 동시에 요걸 뭐하라? 분할하라는 겁니다. 그러냐, 이거. 그 다음에 2번에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해야 되죠.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지번 부여지역은 리와 동이지요. 여기에 신림동이 있고, 여기에 봉천동이 있지요. 그러면 신림동과 신림동은 합병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봉천동과 봉천동도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신림동과 봉천동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집안은 연속돼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요. 미등기하고 미등기는 합병할 수 있죠. 근데 기등기와 기등기도 합병할 수 있죠. 근데 미등기와 기등기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번 별표시예요. 7번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건 등기법에도 시험 잘 나와요. 7번은 별표시 2개예요. 2개 하고. 근데 8번 한번 볼게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지분이 같거나 주소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9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 정리, 경지, 축적 변경 안에 토지가 바뀌어 되지 않을까? 안과 안, 밖과 밖은 되는데 안과 밖은 합병이 안 돼요. 자, 문제는요, 이 7번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 7번이 시험 잘 나오는데, 자, 7번을 하기 전에요. 7번을 하기 전에,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7번을 하기 전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7번 하기 전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 토지의 일부에 있지요. 토지의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때 지역권은 성역지입니다. 등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토지 일부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한 필지잖아. 그럼 요 일부에 어떻게 돼요? 임차권 설정해서 보장받지 할 수 있죠. 전세권 설정해서 도장받지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지역권은요, 성역지 지역권인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A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B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사람이 매일 출퇴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출퇴근을 하려면.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어야 안 들어요? 기름값 들잖아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봐요. A 토지하고 B 토지 소유자 사이에 요 토지 일부에 있죠. 요 이용하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빠르고 어떻게 돼요? 비용도 적게 들겠죠. 근데 일부에도 할 수 있고 B 토지 전부에 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럼 물어볼게요. A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B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A 토지가 편익을 받지요. A 토지 요걸 뭐라 하냐면 요역지라 합니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뭐예요? 토지에 뭐 해야 된다? 전부해야 됩니다. 토지에 뭐 해야 된다? 전부해야 돼요. 요거는 무슨 지다? 성역지지요.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지요. 자, 뭐도 되고 전부도 되고 뭐도 된다? 일부도 되지요. 자, 우리가 요런 지역권을 우리가 무슨 지역권 갑니까? 통행지역권 갑니다. 자,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전부해야 할 수 있는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 요역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 성역지입니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것은 무슨 지역권? 성역지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또 토지의 일부에 있죠.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건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필하기 전까지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요걸 일단 기본에서 깔아놔야 돼. 이건 알아야 뭡니까? 7번이 설명돼요. 알겠죠? 자, 됐고. 자, 7번 이제 해볼게요. 7번 해볼게. 7번 해볼게. 자,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요걸요. 갑이 B 토지로 합병하려고 해요. 자, 갑이 무슨 토지로? B 토지로 뭐 하려고 한다?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합병돼요? 안 돼요? 합병이. 됩니다. 왜 되느냐 봐요. 합병에 토지의 일부에 뭘 쓰세요? 아까 임차권 올 수 있잖아. 토지 일부에 뭘 쓰세요? 전세권 올 수 있죠? 근데 합병됩니다. 이거는 합병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에 가압류가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지. 왜냐하면 일부에 임차권 올 수 있죠. 근데 가압류는 뭡니까? 일부에 옵니까? 전부 해야 돼요. 전부 해야 되죠. 일부에 오려면 뭡니까? 분필해야 돼요. 필지를 나눠야 돼요. 이거 합병 안 됩니다. 이거는 일부에 못 옵니다. 가압류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이 있어요.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자, 전세권은 일부에 올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은 뭐예요? 토지 일부의 요역지잖아요. 요역지는 토지 일부 해야 돼요? 전부 해야 돼요? 전부 해야 됩니다. 합병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성역지 지역권 합병이 되지요. 성역지는 일부에 올 수 있잖아요. 합병하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일부에 올 수 있지만 저당권은 일부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병 안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요.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고 여기에도 8월 5일 저당권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했지요.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창설적 공동저당합니다. 공동저당. 요거는 합병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15일 저당권, 이거는 합병이 안 돼요. 이걸 뭐라 하냐면 추가적 공동저당합니다. 자, 무슨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 이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외우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어떻게 외웠냐면,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용익적 권리죠. 무슨 권리? 용익적 권리입니다. 임차권 때문에 용익권 안 해요.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용익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이죠. 이렇게 외워요. 용익적 권리와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되고 그 이외의 권리가 붙었으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해됐어요? 자, 책 한번 봅시다. 보게. 봐요. 7번 읽어볼게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 용익적 맞죠? 요까지는 합병이 됩니다. 등기까지는 합병이 되고 이외에 뭐예요?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은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그 밑에 봐요.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 동일한 저당권, 이게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이겠지요. 이건 합병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요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무슨 권리와? 용익적 권리와 무슨 공동저당은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가 된다? 합병이 된다. 이렇게 외워요. 자, 무슨 권리와? 용익적 권리와 무슨 공동저당은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가 된다? 합병이 된다. 다만 이 합병될 수 있는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이다, 요역지 지역권이다. 성역지 지역권이 요역지 아니에요. 아까 요역지는 토지의 일부예요, 전부예요? 전부. 성역지는 뭐예요? 일부 올 수도 있잖아요. 합병할 수 있는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 성역지 지역권입니다. 자, 됐고. 7번 시험 잘 나옵니다. 이 7번 등기법 할 때 시험 잘 나와요. 뒷페이지 넘겨봐요. 자, 3번에 의무적 합병 나오지요. 별 표시하고. 4번에 1번 있죠.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본인 자유고, 그 4번, 2번 있죠. 그게 의무적 합병이에요. 3번을 설명했는 건데. 자, 무슨 합병? 의무적 합병인데. 자,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들어봐요. 다시 할게. 여러분, 합병은요,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소유자 자유지요. 자, 누구 자유? 소유자 자유예요. 근데 의무적 합병이 뭐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4번, 2번 읽어볼게요. 4번에 2번. 3번하고 똑같습니다. 2번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합병된 토지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와 그 밖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으로서 자, 여기서 미주세요. 이 필지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된 토지. 미주세요. 이 필지상의 토지가 무슨 용도로? 동일 용도로 활용된 토지. 그래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공공용 지목 이렇게 적어놔요. 자, 무슨 지목? 공공용 지목 적어놔요. 동일 용도로 활용된 토지 옆에다가 무슨 지목? 공공용 지목 적어놔요. 이런 때로부터 60일 내에 뭡니까? 지속한테 신청한다 돼 있죠. 찾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7번 한번 보시봐. 자, 여기 답이 있고 대,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필지가 있어요. 현재 4필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봐요. 현재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있죠. 자, 몇 필지 이상 있다? 4필지 있으니까 2필지 이상 토지가 있죠. 근데 이걸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도로를 만들려고 해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해요. 학교 용지로 만들려고 해요. 공장 용지로 만들려고 해요. 자, 이걸 전부 다 뭡니까? 대로 만들려고 해요. 전으로 만들려고 해요. 답으로 만들려고 해요. 유원지로 만들려고 해요. 또 여기는 유지로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대전 답. 여기도 도로 공원이니까 다 동일 용도 맞죠? 전부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동일 용도인데요. 요거는 지목의 성격이 공공재예요, 사유재예요? 공공재지. 이럴 때는 이걸 전부 다 뭡니까?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또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뭡니까? 공원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는 동일 용도는 맞죠? 동일 용도는 맞는데 지목의 성격이 공공재예요, 사유재예요? 사유재지.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옛날 시험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 4번에 2번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의무적 합병에 따른 토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원지, 그 밖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공원, 채용용지 등으로서 동일 용도로 활용된 토지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한다. O다, X다. 왜 X? 유원지 했잖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보다 어려워요. 자, 유지로 안 넣고 뭘 넣었다? 유원지로 넣었어요. 유원지로 넣었습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나머지는요, 공공용이라는 것은요, 느낌으로 알아야 되게. 아, 근데 공장용지 있잖아요. 그거 좀 헷갈립니다. 공광용지도 이 의무적 합병에서는 무슨 지목으로 본다? 공공용으로 봅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느낌을 알잖아, 여러분. 공원, 아, 공공용. 내가 말은 안 해도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오지요? 아, 그런데 과수원, 공공용 하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이해됐어요? 됐고. 다시 할게.
이 필지상의 토지가 무슨 용도로 활용될 때는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데 그 지목의 성격이 무슨 지목일 때는 공공용 지목일 때는 무슨 합병의 대상이 된다? 의무적 합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5번에 경계 면적, 이거는 아까 내가 합병할 때는 청량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지요? 하고, 옆 페이지, 지목 변경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지목이 뭐예요? 우리가 시골에 땅을 살려고 하는데, 토지 대장을 떼보니까요, 지목이 임야였어요, 임야. 임야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걸 뭡니까? 답, 논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토지 대장에 뭐로 되어 있다,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뭡니까? 논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지목은 임야예요, 답이에요? 임야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돼요? 답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공부상의 지목이 지목이에요. 자, 무슨 지목이? 공부상의 지목이 지목입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말은 뭡니까? 공부상에 있는 지목을 바꾸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보고. 자, 그 다음에 대상토지 볼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병이 공사가 준공됐을 때, 보통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지목이 뭐가 되겠어요? 대가 되겠죠. 대가 되고. 두 번째, 야, 2번이 틀리기 쉬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목은 토지에 붙는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리기 쉬워요. 건축물의 용도 바뀌었을 때요, 지목 변경이 돼야 안 돼요? 다시, 건축물의 용도 바뀌었을 때 지목 변경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책 봐요. 된다 돼 있잖아. 책 봐요. 토지 또는 뭐 됐어요? 건축물의 용도 바뀌는 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법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건물의 지목이 지금 뭐예요? 상가 건물. 됩니다. 돼. 지목이 뭐다? 됩니다. 자, 된대요. 이 건물 주인이요, 어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뭡니까?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한 20년, 30년 전부터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익혀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식 여기 담대가 있잖아요. 과학, 동화, 뉴턴, 뭐 이런 잡지책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 우리 집에서 한 20년 동안 내가 사모았어요, 옛날에. 책이 많았어요. 다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보시다. 원래 이게 책이라 하는 것,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책을 사모을 때 있잖아요. 처음엔 읽으려고 샀어요. 나중에는 뭡니까? 읽으려고 산 게 아니고요, 책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 좋은 거 있잖아. 탁 꼽아놨잖아요. 탁 꼽아놓고 이제 사서 딱 꼽아놓고, 누가 후배가 선배님 책 좀 빌려가시고 하면 절대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절대 안 빌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 개의 사적인 이야기인데,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소유의 삶을 살다가 내가 책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뭡니까?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을 뭡니까? 도서관에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기부했어요. 뭘 기부했느냐면은, 내가 또 이제 보기에는 안 그런데, 나 노래는 못 부릅니다. 근데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작곡가들, 음반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후르트 뱅글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반들을 내가 많이 사모았어요. LP판. 옛날에 세운상가가. 그걸 한 150장 되는데, 그걸 몇 개 빼고는 다 도서관에 기부했어요. 기부하고 난 뒤에 뭡니까? 책은 뭐, 별로 그게 안 나타나더라고. 그 나중에는, 그거 기부하면 뭐 아까버가 있잖아요. 괜히 기부했다 후회 감정이 일어나가 내가 2달 동안 아리했어요. 잘했는데. 자, 뭐하다 일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이 있잖아요.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 뭡니까? 이 건물을요, 종교단체에 기부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가 돼요? 종교용지가 돼요? 종교용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바뀐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지목변경이 돼요. 틀리기 쉬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지, 막상 시험에 나오면요, 건축물 용도 바뀐 경우 지목변경이 사유된다. 이게 좀 틀리기 쉽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요. 건축물의 용도 바뀐 경우도 지목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합병 신청할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사 시작은 뭐예요? 착공이지요. 공사 준공은 뭐예요? 자, 시작은 착공이고 준공은 공사 완료는 뭐예요? 준공이죠. 그럼 공사 전이란 말은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 착수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완료 전이니까 공사 중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중? 공사 중. 여러분 우리 옛날 세종 있잖아요. 이게 전답이었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사 중에 있지요. 사용 목적에 맞게끔 뭡니까? 미리 대로 지목병이 할 수 있어요. 또 사용 목적에 맞게끔 미리 뭐예요? 공장용지로 지목병이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서류 넣어줘야 됩니다. 서류 넣어주고. 1번 보면 공사가 준공돼서 증명한 서류 4번 넣어줘야 되고.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 폐지.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자, 7번 한번 봐봐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지방도로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이게 시골 가면은 요 도로 밑에, 도로 옆에 보면 조그만 또랑이 넣었어요. 또랑이 뭐예요? 지목이 국어지요. 국어인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이 도로가에 있는 땅들이요 이렇게 넘쳐가 있지요. 이걸 전부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어로서 용도가 폐지됐어요? 폐지 안 됐어요? 폐지됐지. 그럼 이거 사진 같은 딱지가 있잖아요. 이걸 제출해서 뭡니까? 용도 폐지됐다는 것을 서면을 첨부해서 어떻게 돼요? 도로로 뭐 할 수 있다? 지목병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번 했고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관로 3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시에요. 관로 3번. 자, 관로 3번. 자, 읽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병에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경우나 토지의 지목병이거나 전답 과수원 상환의 지목병일 때는 서류의 첨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돼 있죠. 찾았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7번 한번 7번. 여기에 전, 답, 과수원, 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에서 과수원으로, 또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과수원으로, 다 농사 짓는 곳에서 농사 짓는 곳이죠. 이럴 때는 뭡니까? 서류의 첨부를 뭐하고 생략하고 지목병이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요거 봐요. 전에서 도로 만든다든지 과수원에서 대로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뭡니까?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서류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는 전에서 답 과수원, 이런 경우 농사 짓는 곳에서 농사 짓는 곳 아니에요. 요때는 상호간에는 서류의 첨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전에서 도로라든지 과수원에서 대로로 되는 경우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줄에 보면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존산 전용허가, 지목균형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 자, 이건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합시다.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막 불러져 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이 왼쪽 귀퉁이에 보면요, 무너져 있는 벽돌집이 있어요. 무너져 있는 뭐라고? 벽돌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 사업 때 지목병에 관련된 규제를 안 받아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돼요? 지목병 규제를 안 받는 지역은 뭡니까?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고 바로 도시개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옆에 뭐가 있어요? 향교가 있어요. 향교가 있으면 이거 지목병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에요? 규제를 받는 지역이에요?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뭐 향교를 어떻게 밀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뭡니까? 그냥 해서는 아니고 지목병 관련된 서류를 뭐라고? 첨부하고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 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병이거나 전답 과수원 상환의 지목병일 때는 서류의 첨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특히 두 번째 걸 잘 나옵니다. 전답 과수원 상환에는. 근데 전에서 도로가 된다든지 답에서 대로 된다든지 이럴 때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해요?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지목변경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지목변경 할 때는 청량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안 합니까? 토지의 용도가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땅 넓이는 변함이 없잖아요. 자, 지목변경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바다로 운행을 했고요. 자, 뒤로 또 넘겨봐요. 자, 축척 변경 나오죠. 요 축척 변경은 다음 시간 하고요. 셋째 시간 하고. 자, 요 셋째 시간 합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313페이지 봐요. 313페이지. 자, 313페이지 보면 토지 이동에 뭐 나와요? 신청권자. 찾으세요?
자, 잘 들어봐요. 아까 다시. 요 브리핑하고 요걸 해볼게요. 잘 들어봐요. 자, 봅시다. 아까 우리가 토지 이동은요, 원칙이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자, 원칙이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은 원칙은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입니다.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들어봅시다. 여기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있지요. 요 도시개발 사업 등은 특례가 적용돼요. 특례가 적용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느냐면요. 누가 신청하느냐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자,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여기는 소유자 못합니다. 소유자 못해요. 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준공했을 때. 준공은 공사 완료지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 완료했을 때 토지이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이동 효력은요, 원칙보다 빨라져요, 늦어져요? 빨라집니다. 봐요. 도시개발 사업 준공했지요. 불로 다 밀어버렸잖아. 완료됐을 때. 그때 뭡니까? 경계, 좌표, 면적 등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택시 타고 뭡니까? 세종시 가서 등록하지요. 그럼 등록이 빨라요? 준공이 빨라요? 준공이 빠르잖아. 이해됩니까? 특례란 것은 그만큼 사업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늦게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자, 소유자 한다, 못한다? 못하고. 또 도시개발 사업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 토지이동 효력 발생 시기가 그만큼 빨라지겠지요. 그 다음에 또 대위하는 게 있어요. 대위는 뭐냐 봅시다. 토지이동 할 때 대위는 뭐냐면 요거는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안 하니까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뭐라고?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책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313페이지 봐요. 313페이지 보면, 자, 토지 소유자 신청 신고 나오지요. 둘째 줄에 원칙입니다. 누가 신청한다? 둘째 줄 소유자 동그라미 쳐요.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어디부터 하느냐면, 자, 잘 들어봐요. 어디부터 하느냐면, 316페이지 봐요. 316페이지.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정비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에 의한 시행자 동그라미 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마지막 줄에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자, 마지막 줄에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2번도 보면 똑같은 말이죠.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이동이 필요할 때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 이동 신청한다 돼 있죠. 3번에 뭡니까?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 준공 또 남쳐요.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 그만큼 토지이동 시기가 빨라져요, 늦어져요?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자,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청 이동을 신청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쉬워요? 말이 어렵지? 자, 잘 들어봐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원칙에 충실합시다.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 소유자 못한다 했죠? 소유자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요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요 A가 땅을 가지느냐면 답을 가지고 있어요. A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 소관청이 있고요. 요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요 소유자가요, 여기에다가 뭡니까?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자,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있지요. 요 지적소관청한테 토지이동 신청. 우리 지목 변경도 토지이동 아니에요. 아까 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목도 토지 표시 들어가죠. 토지이동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바로 뭡니까? 답을 대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토지이동 신청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아까 했잖아. 도시개발사업은 소유자 한다 했어요? 못 한다 했어요? 못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답을 대로 받고 싶다라고 토지이동 신청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봐요. 소유자가 뭡니까? 요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는 답을 대로 바꾸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 요청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는데 이 도시개발사 목적이 뭐냐 하면요,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대단지 아파트 내 판교 같은 데도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대로 바꾸는 것은 요청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뭐예요? 수락해서 어떻게 돼요?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목적이 뭐냐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때는 뭡니까? 이 대가 공장하고 부합해요, 부합하잖아요? 부합하지 않지요? 그때는 요청을 뭡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요청을 수락하면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다가 이동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안 되잖아요. 바로 소유자가 지소관청한테 바로 이동 신청 못 하니까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하지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뭡니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죠.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줄 수 있죠. 요청을 받아주면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한테 뭘 신청한다? 이동 신청합니다. 이해됐어요? 결국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1번 한번 쭉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사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데서 며칠 내에 한다? 15일 내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한번 볼게요.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사 신고는 사업이 완료된 데까지 사업 시행자 이해자가 못한다 했겠죠? 소유자 못합니다. 5번도 이게 별표시에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파산해버렸어요. 파산하면 사업 시행자 못하겠죠. 그때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시행자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자, 그 밑에 중요합니다. 환지 동그라미 쳐요. 세 번째 줄에. 자, 환지 동그라미 쳐요. 환지 동그라미 쳐서요. 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를 수반해요. 그럼 환지를 수반하면요, 요거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땅을 서로 바꿨다는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이동 신청서를 가름합니다. 그럼 뭐만 제출하면 돼요?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객관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서 외에 토지이동 신청서도 같이 제출한다. O다 X다. X지. 뭐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 완료 신고서. 가름하는 말 있죠. 가름은 대신하는 거예요. 가름은 뜻이 뭐다? 대신하는 겁니다. 법 조문에 있는 말인데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나중에. 가름하는 거 우리 잘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냥 대신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걸. 됐죠? 자, 됐고. 다 됐고. 자, 다시 앞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이제 요걸 볼게요. 313페이지 봐요. 3번에 보면 제일 밑에 3번 한번 봐요. 제일 밑에 3번 보면 신청자에 뭐 나와요? 대익이 나오죠. 찾았어요? 찾았어?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잘 들어봐요. 아까, 자, 다시 이거 해볼게요. 도시개발사업 원칙이,
토지동 원칙이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소유자 못한다 했죠? 못하고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이죠. 그럼 대의란 말은요,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자, 여기서 밑줄 쳐봐요. 밑줄 쳐봐요. 소유자가 하회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밑줄 쳐봐요. 소유자가 뭐라고? 하회하는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말을 해석해 볼게요. 요 말은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거가 다르죠?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소유자 못 한다 했잖아. 대의는 뭐예요?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되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등록상 정정 토지는 대위에서 제외돼요. 대위 제외되고, 줄 꺼놓고. 자, 봅시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대위 신청 1번입니다. 1번에 무슨 사업 나와요? 공공사업 나오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공공사업이 규모가 더 커요? 도시개발 사업이 규모가 더 커요? 도시개발이 더 크잖아요. 뭐 대전시 도시개발 하면 대전이 3분의 1이라든지 뭐 절반 정도 도시개발 하잖아요. 공공사업은 뭡니까? 도로 넣는다든지 학교 만든다든지 그런 걸 무슨 사업한다? 공공사업 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자, 1번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공사업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이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단지 아파트가 있으면요, 우리 학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학교가 있어야 되지요. 요 토지를 매입했어요. 누가 했느냐 하면 교육청이 매입했어요. 그럼 교육청이 소유자지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를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무슨 시행자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무슨 시행자? 사업시행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 지었어요. 그럼 답에서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자, 토지동 안에요. 해야 되는데,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소유자가 해야 돼요. 자, 원래는 누가 해야 된다? 소유자가 해야 된다. 안 하니까 누가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거기에 무슨 사업 동그라미 쳐요? 공공사업 동그라미 쳐요. 무슨 사업? 공공사업 동그라미 쳐요. 소유자가 안 하니까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지요. 여러분, 안양시가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 어떤 사유 있잖아요. 토지동 사유 있잖아요. 안양시도 할 수 있지만 안양시장도 대신할 수 있어요. 장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의 지목 변경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요, 관리인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4번은 채권의 대위 신청입니다. 요거 나중에 등기받고, 요 4개가 무슨 신청이다? 대위 신청이고, 그 밑에 있죠. 주의하는 거 있죠. 주의. 찾으세요? 자, 주의입니다. 주의인데,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점유자 있죠. 점유자. 저 책 있잖아요.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 있죠. 그런 점유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위 신청 못하는 자 있죠. 두 개입니다. 우리 앞에 지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등록상 정정하고. 자, 무슨 상 정정? 앞에 지 끝에 봐요. 등록상 정정하고. 있죠, 그게? 등록상 정정과 점유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두 개 외워놔야 돼요. 자, 무슨 상 정정과? 등록상 정정과 점유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313페이지 봐요. 3번 봐요, 3번. 313페이지. 3번 찾았어요? 별 표시하고.
313페이지 3번. 직권에 의한 토지동 조사 등록 절차 나오죠. 찾으세요? 요 별표세요. 요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요건 무슨 말이냐? 잠깐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했어요? 사업시행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 그 다음 토지동 원칙은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 대의는 뭐예요?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대신하는 거잖아. 배웠죠? 근데 이런 거 봅시다. 이런 거 볼게요. 토지대장에는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대장은 지목이 지금 뭐 되어 있다?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시골 땅에 가보면은요, 실제로 뭡니까? 임야보다, 지목은 임야지만은요, 실제로 뭡니까? 이 개간에서 있지요. 전답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전답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목을 임야에서 전답으로 고쳐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럴 때는 고칩니다. 어떻게 되냐?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임야로 된 지 앞에다가 뭡니까? 도청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임야로 그대로 내버려둬요. 빨리 답으로 고쳐야 돼요. 빨리 답으로 고치려고 하겠죠. 그런 거 아니고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둬요.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요, 이러한 토지가 뭡니까? 얼만큼 있는가 있잖아요. 실제로 공무는 임야인데 실제로는 전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토지가 얼만큼 있는가? 소유자 신청 안 하잖아 지금. 얼만큼 있는가 이걸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걸 뭐라 하냐면 토지 이동 현황을 뭐한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요건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을 하고, 자, 원칙은요, 이걸 수립은 어떻게 하냐면 시군구별로 수립하고요. 부득이 할 때는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은 읍면동별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럼 조사하겠죠.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하고, 조사했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책에 다 있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조사부에 기록하고, 토지 이동 됐죠. 그러면 토지 이동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결의서 해주고, 대장의 지목을 임야에서 뭐로 고쳐야 돼요? 전답을 고쳐야 되죠. 맨 마지막에 무슨 공부 정리다? 지적공부 정리예요. 근데 요 지적공부 정리는요, 신청해야 한 정리예요? 직권 정리예요? 직권 정리입니다. 자, 무슨 정리? 직권 정리예요. 직권 정리입니다. 요 순서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시험 어떻게 나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냐 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권으로 시군구별로 부득이 할 때는 읍면동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 요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왜 틀렸어요? X. 하여야? 아니. 하여야 한다. 그렇지. 뭐가 나왔냐면요, 이 내용은 다 맞아요. 나도 이 지문을 딱 보고요, 답 틀린 게 없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헷갈려요. 답 틀린 게 없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여기 이용돼 있잖아. 여기 뭐예요? 이동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요, 객관식 안 풀어보면요, 시험장 가서는 이용같이 보여요? 이동같이 보여요? 이게 이동같이 보입니다. 이게 정말 이해돼요? 그래서 요 객관식에 뭐를 집어넣으세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 토지 뭐라고? 이동입니다. 토지 이용이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냈어요? 문제를 좀 약간 조잡하게 됐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요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이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토지 뭐라고?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원리가 뭡니까? 자, 다시 할게요. 우리 공부의 지목은 임야지요. 실제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민들이 이거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지? 그럼 전국토에 이런 토지가 얼마큼 있는가 한번 조사해볼 필요 있죠. 직권으로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요. 원칙은 시군구별로 하고 부득이 할 때는 읍면동이지요.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하고 토지 뭡니까? 이동 현황 조사부에 기록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를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무슨 공부 정리다? 지적공부 정리지요. 지적공부 정리는 신청 정리다, 직권 정리다. 직권 정리. 됐죠? 자, 조금 쉬었다가 몇 페이지 하느냐면 자, 304페이지 합니다.